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예.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가칭 민생당 이윤석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낭만하고 나와주시니까. 예, 잘 왔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잘 오셨습니까? 예. 저번에도 한번 오셨잖아요. 예, 네. 저번에는 또 뭐 이 선거라든가 예. 공약을 말할 수 없는 기간이어가지고 일절 뭐 예. 하시지 말라고 해서 네. 제가 저희도 안 이제 했어요. 예. 예. 철저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칭이라고 민생당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예. 가칭 민생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아직 선관위의 공식 등록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누구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선거구죠. 선거구 내에서 국가를 향해서 예산을 따고 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여기는 아무래도 농업 위주니까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이런저런 또 대형 SOC 사업을 국가로부터 강력하게 뭐 요구하기 위해서 뭐 출마를 했다고 보죠. 저는 과거를 꼭 굳이 돌아보면 이곳이 농촌 지역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셨고 뭐 어릴 적부터 그 뭐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뭐 차차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해결을 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그분 허드렛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양발도 빨아드리고 출장 가면 뭐 이렇게 담요도 피워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그분이 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저를 국회 비서로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더니 정치적으로 가서 지역에 가서 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서 도의원을 한번 해라 해서 제가 무안에서 도의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유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답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또 지역 민원, 농업 그리고 또 본인이 바르게 서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제가 세 차례를 했습니다. 뭐 경쟁 후보들 또 영암에 있는 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의원을 했죠. 도의원을 하면서 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로에 보면 일로 그 노인당 경로당이 그 상당히 그 어르신들이 아주 재밌게 생활하십니다. 거기에 그때 갔더니 너가 그 도의원을 하면서 어찌 됐든지 너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네 고향 전남 무안 삼양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세 번째 도의원 할 때 보니까 도의 의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내는 걸 봤다. 한번 국회에 한번 가본 게 어쩌겠느냐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둘째 아드님이 현역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무안하고 신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어찌 됐든 민주당의 당 대표셨던 하나갑 전 우리 당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뤘는데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신안에 제가 다리라든가 흑산도 공항 정말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더니 두 번째 또 국회의원도 또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셔서 결국은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역에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제가 두 번 하면서 상당히 해놨습니다. 무안 신안 영암은 제가 앞으로 공약이 케이블카 월체산 케이블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후보들이 다 누구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러나 일을 제대로 또 맥을 알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뭐 상임위원장도 또 뭐 기본적으로 우선 차례가 돌아오고 또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평생을 저는 그 국회 주변에서 뭐 장돌배기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영암은 뭐 무화과라든가 대봉감이라든가 또 농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후보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영암이 조금 불쑥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암 올출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목포도 처음 케이블카 건설할 때 굉장히 염려들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대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3.5km, 52km, 여수는 1.5km,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긴 케이블카가 우리 사회장님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묻지 마시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우리보다 더 저개발국인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데가 7.9km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관광객이 국제선이 그 조그만 제주도 섬 반도 안 되는 데인데 국제선이 취항을 하고 거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암 올출산에는 7.9km보다 더 큰 8km, 9km쯤 돼가지고 꼭 건설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뭐 목포 것도 사실은 보면 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타당성만 맞고 조금만 뭐 이익이 남을 거다면 그 민간업자들이 뛰어들어서 목포도 아마 광주에 있는 조그만 건설회사가 와서 했습니다. 영암 정도면 뭐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가 그걸 분명히 해낼 수 있겠어서 영암의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영암 올출산 케이블카를 공약을 지금 2년 전에도 한번 건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영암의 공약이고 두 번째 신안의 공약은 신안이 지금 바다가 많다고 해서 수산업이 신안을 뭐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농업 위주입니다. 70% 이상이 농업이고 물론 기르는 양식업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농업입니다. 그래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물동량이 뭐 임자도의 무슨 대파라든가 뭐 비금도초의 시금치라든가 또 염전이 많잖아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런 물동량을 잘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인데 그리고 또 신안이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다리가 없을 때 지금도 다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끊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육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이 바로 됐을 때 정말 첫 번째 저희들이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이 신안에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신안에 연도 연륙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14개 신안 읍면 중에 13개는 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 제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99.9% 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했다 하는데 제가 99.9%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개 섬 중에 13개가 지금 다리가 놓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 군데 흑산도는 목포에서 90km 이상인데 거기는 다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항을 놓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정권에서 공항을 흑산도를 주고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경상도 강시에 포항의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자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공항 안에 흑산도 거 안 해주네. 본회의장에 가서 좀 울릉도 공항을 하자고 자네가 역설 좀 해주소. 제가 마음에도 없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울릉도에 공항을 만듭시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구들은 3천억, 우리는 1,800억. 지구들은 또 그 땅도 없습니다. 할 줄로도 전봇대 파일을 바다에 박아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산도에는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철새가 중요한지 우리 신안 군민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 환경부 관계자들은 철새 도래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첫 번째 영암 케이블카, 두 번째는 신안의 연도 연륙 공항 사업 크게 그저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것은 농업 농촌 문제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안에는 어찌됐든 무안 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무안도 농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무안에는 어찌됐든 또 이제 국제공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KTX를 조기에 이 KTX 이번에 예산 작년에 세웠다고 떠들고들 있는데 오래전부터 KTX 무안 공항 경유 예산은
저 있을 때부터 5, 6년 전부터 200억, 300억 꾸준히 들어갔지만 사업을 시행을 안 해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놓고 또 안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안의 공항 주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무안의 해안 관광 도로가 있습니다. 영광의 백수 관광 도로다시피 제가 그래서 231km를 해안 관광 도로 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가져와서 이미 아마 10km 이상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무안에는 농업과 관광, 국제공항, KTX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 많이 놓고 돈 안 쓰면 또 2월 돼서 또 뭐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안공항 뭐 할주로 연장 사업비라든가 KTX 사업비는 진즉에 수백억씩 들어갔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표적인 걸로 영암, 신안, 무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지만 저보다도 우리 영암, 무안, 신안 국민들 위해서도 꼭 국회의원을 저를 선출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영암, 무안, 신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제 남항 문제라든가 뭐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 뭐 그런 문제도 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그 군민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 영암, 무안, 신안을 지킬 수 있고 아마 귀농이라든가 귀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약이 꼭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농업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은 기본적입니다. 후보가 되면.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약을 제가 선거구 아니었던 무안, 신안은 제가 실제적으로 다 지켜오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완공이 뭐 한 5년 아니면 거의 될 겁니다. 5년 아니면. 다리 같은 거는 한 10년 걸리니까 시작 안 한 지금 추포에서 저쪽 지금 가산리까지는 그건 한 10년가량 건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무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무안도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무안, 신안, 영암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꼭 이번에 이것저것 많은 뭐 고민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인 공약으로 영암, 무안, 신안에 아마 전국적인 농어민을 상대로 제가 공약을 꼭 그 법안을 내다가 진행하다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꼭 실패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하신다든지 또 군인으로 근무를 했다든지 공직자로 근무했다든지 이러면 대부분 연금을 뭐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보통 뭐 250만 원 후반대에서 350만 원대 사이더라고요. 그럼 그거면 시골에서 한 달 살기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뭐 크게 뭐 들어간 돈이 없을 때는. 그런데 똑같은 국가를 위해서 선생님도 또 군인도 공무원도 봉사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가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우를 안 해준단 말이어서 농민도 연금을 받는 그런 농민연금 제도를 반드시 제가 이게 이미 뭐 우리나라만 하자는 게 아니고 유럽 농업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게 더 편해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리고 또 농산물이 안 팔릴 때는 사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대표 공약 3개로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암, 무안, 신안의 대표적인 공약은 아까 다 뭐 대부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그 물류 시설을 전부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영암도, 무안도, 신안도. 영암도 보면은 대봉감이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생산품들이 굉장히 온도라든가 습도에 약하고 또 무안도 보면은 양파 같은 것, 마늘 같은 것, 고추 같은 것들이 거기도 또 습도에 약하고
또 이쪽 신안도 보면 대파라든가 시금치 같은 게 정말 거기도 뭐 며칠 못 가서 다 그런저런 일들이 그 뭐 다 상품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각 그 지역마다 그 물류 시설을 그 정말 선진국처럼 좀 갖추는 그런 일들을 그 한 가지씩을 말씀을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거 뭐 전략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하고 저희 그 안사람하고 소위 바닥을 기는 겁니다. 한 뭐 3개월째 정말 열심히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동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제가 무안 신안에서는 이윤석을 조금 아시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을 좀 2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영암은 또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영암에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지금 거의 2달 반, 거의 저는 2달 반은 영암에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아이 엄마는 지금 뭐 무안하고 신안에 또 그리고 저희들은 뭐 당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란 건 저를 믿고 이제까지 그 지지해 주었던 여러 그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대표적인 조직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와도 뭐 어느 당이 뭐 그 상관없이 저를 계속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서 제가 이번에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다시 한번 누구나 국회의원을 뭐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그 4년 동안 일을 해낼 수 있고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저는 8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뭐 8년 동안 무슨 뭐 언어로라든가 행동으로 그 뭐 지적받은 적이 없이 하면서도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아무리 뭐 망가져도 체면 같은 거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윤석이 그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 물론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낫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전부 12%, 뭐 무안은 보니까 6.4% 정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예산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때는 국비를 순수하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 가난한 군에서 군비 50%, 국비 50%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들이 또 지금 영암, 무안, 신안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 예산은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힘들어도 군수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저는 그런 매칭 사업에 뭐 제가 뭐 가서 붙어서 뭐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뭐 다리 예산, 공항 예산, 무안에 뭐 231km 해안 관광도로 예산, 또 무안에서 도리포에서 영광으로 가는 다리 예산, 뭐 이런저런 뭐 방조제 예산 뭐 이런 것 한 10원도 도비, 군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모두 국비로 가져와서 제가 어느 행가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2번째로 예산을 많이 그냥 가져와 가지고 조선일보로 일면에 제가 일면인가 몇 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대단히 그때 뭐 지적도 받고 뭐 혼도 났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예산을 가져왔고 또 국회의원 제가 뭐 8년 하면서 전반기 때도 제가 출석률이 좋았지만 후반기 때 4년 동안 100%가 3년이고 뭐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한 해에. 또 뭐 당 무슨 의원총회라든가 그리고 지역구 잘 기억해 보시면 신안 섬 마을은 정말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제가 자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서는 교회에 제가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아이 엄마하고 같이 자고 다녔습니다. 뭐 무안도 그런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또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무안신안 전 유권자에게 생일날이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꽃편지를 직접 잉크로 이름을 써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소가 있는 분은 8년 동안
전체 유권자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저와 아이 엄마하고 같이 하다가 제가 바빠져서 아이 엄마가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침밥 먹기 전에까지 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그걸 몽땅 써가지고 하루에 300통, 500통 8년 동안 한 해도 빼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렇게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자라서 국회의원까지 보내줬는데 그리고 어찌 됐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당히 큰 분들하고 해서 제가 간신히 됐지만 이런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지역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정성을 들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일 카드를 반드시 뭐 김윤 뭐 아나운서님, 박영훈 아나운서님 이런 식으로 해서 잉크로 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편 별납으로 도장 푹푹 찍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로 한 것이 아니고 우표가 가장 여의도 우체국 제일 먼저 우표 나온다는 가가지고 예쁜 우표로 골라서 반드시 풀로 붙여라. 그래야 정성스럽게 온 정말 손편지 같지. 그걸 그냥 그 인쇄소로 가서 우편 별납해가지고 봉투에 대가지고 붙여서는 안 된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 이윤석이를 한번 이번에 꼭 선출해 주시기를.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밤에는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 구민 여러분,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지역을 위해서도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농촌에 어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죠. 지금 농협 창고들을 보면 아마 그 정부에서 수매했던 나락들이 아마 5, 6년 나락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입을 해요, 쌀을. 그리고 또 양파가 저렇게 지금 갈아엎어지고 있는데 양파를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저온 저장고에 중국산 것이 2, 3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격 좀 받으려고 하면 방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이 농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저렇게 알고 이제 얼마씩 지원을 하고 뭐 분기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얼마씩 지금 무슨 뭐 연금이란 표현까지는 자기들이 안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려면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자재에 대한 무슨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트랙터라든가 그런 거 조금씩 지원하는데 없어졌어요. 요즘 또 트랙터 종류라든가 뭐 오심기 뭐 자동 씻는 거 이런 경운기라든가 그런 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액수가 김대중 정부 때 그게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또 농사를 지었을 때 또 우리 농민들도 농협하고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요즘 보면 또 농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계약 재배를 하고 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너무 많은 뭐 이런 농작물을 심는다면 미리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이번 연장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연작 피해가 뭐 이런 거라든가 저도 뭐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쪽 영암에서 교육하는 데를 보니까 이 이상이 없이 피해를 안 보려면 심는 시기를 그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는 1일날 심으면 그분들은 한 13일이나 15일쯤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전부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파종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농촌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으로 귀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안도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보듬어 안아주고 군에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하고 또 도에서도 뭐 장려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착하는데 얼마를 지원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제도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최고 중요한 것은 와서 농사를 정말 즐겁게 짓고 하면은 농촌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도 어느 정도 연금을 이제 처음에 많지 않겠죠. 우리가 뭐
갯돈 부대끼 붙질 않았기 때문에요. 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 군인들은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공급해서 뛰잖아요. 저희들도 얼마씩 우리 힘에 맞게 우리가 농촌에서 또 그 정도 돈이 안 되면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반드시 농민연금을 반드시 부활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농촌이 돌아올 것이고 또 교육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신안 가보니까 학생 2명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계신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거기가 안자에 거기가 자라도였는데요. 자라도 안쪽에 있는 분교를 가봤는데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니까 파출소라고 뭐 분소라고 했는데 파출소 분소 또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 몇 분 안전을 또 위해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농사 짓고 거기에 털을 닦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 대대적인 대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런 걸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부 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런 예산을 그리고 또 엉뚱한 예산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선거구 획정이 지금 영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서운해요. 왜 영암을 무한 신안으로 넣냐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요. 근데 정치권에서 잘못 온 거죠. 실제적으로 그 영암이 본인들은 장흥이나 그쪽하고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제 활동도 가능한데 영산강을 건너오는 것은 좀 그렇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해당 뭐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암에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겠구나. 영암이 지금 굉장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영암에서도 이제 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세 개 군이지만 영암군으로서는 영암이 지금 후보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암에는 특별하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불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 조선소 우리 박영훈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윤석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건 분명히 그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 본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하청업체라고는 아니지만 둘이 좀 형제가처럼 똑같은 회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예산을 쓰고 예산을 그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불 현대 사무조선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영암이 지금 무화가 아까 그 좋은 저장고 시설을 국가에서 해줘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어 다 썩어버리고 가격이 좀 많을 때 조금 팔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저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돈이 아쉬우니까 막 내서 길거리에서 팔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또 대봉감 문제 무엇보다도 영암에 왜 기네스북에 제가 올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해결되면 중국 사람들은 참 부자들 중국의 1% 부자라는 건 엄청난 사람들인데 세계 최고만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로 긴 기네스북이 케이블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영암이 있다는데 영암이 어딘고 대한민국 그러다 보면 영암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가 굉장히 관광 좋은데 영암이 그 영암 가을 영암 월출산은 정말 아름답고 이번에 잠깐 눈 한 이틀 와서 영암 그 울출산 그 정상을 바라보니까 어디 그 외국의 그 만년설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장 기네스북에 올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영암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고 뭐하는 남악 오룡 이런 또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감지구로 활성화시켜서 이쪽이 아주 새로운 도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KTX를 반드시 임상의 남악 오룡역이라고 해서 송정리역처럼 광주까지 들어가지만 목포까지 들어가지만 송정역이 있고 목포까지 들어가지만 남악 오룡이 있고 서울역까지 가지만 용산역까지 가지만 광명역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해서 또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일 또 그리고 무안의 KTX를 반드시
이 무한 공항이나 KTX 수년 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는 2년 하다 그만둬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그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적당히 가다가 또 뭐 저쪽 국회의원들이 뭐 떠들고 그러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쓰기가 또 너무 겁나니까 또 중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악을 쓰고 가서 덤벼 드려야 돼요. 누구 못하고 있냐고. 그런 일들 또 해안 관광도로 230km 무한 그거 해놓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제가 그건 제가 아주 굉장히 아주 연구하고 아주 애써서 우리 당시 우리 김철주 무한 군수님하고 이거 꼭 합시다 해가지고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신안은 기본적인 거 신안의 일, 뭐 시금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대파, 젓갈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 국회의원 후보는 절대 신안은 우선 육주야를 해줘야 됩니다. 육주야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안 의시섬은 지금 육주야가 됐어요. 임자도까지 이 올 6월쯤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섬도 앞에도부터 5개가 됐고 하이 신이가 됐고 장산에서 이제 장산에서 안자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도에서 도초 그리고 또 추포에서 비금만 연결하면 다 끝나는데 비금 추포만 예산이 큰 거지 다른 것은 예산이 작아요.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흑산도는 이미 뭐 다 계획이 서 있고 용역비를 상당히 썼기 때문에 이건 또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국회의원이 무리하더라도 정부하고 싸울 때는 제가 여당이면 여당 소속이라도 여당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야당이면 야당인대로 여당 대통령하고 죽기 아니면 일을 해낼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뭐 세 개 군의 일을 제가 아주 마음속에 잡고 공약으로 잡고 해결해야 될 현안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은 양 지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양시의회, 군의회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의견을 첫째 저는 존중을 하겠고요. 저는 과거에는 제가 그 목포 무안 국민회의 때죠. 새정치 국민회의 당론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 무안을 통합을 해라. 또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 배종무 의원님께서 목포 무안을 통합을 하는 당의 명령이고 국가로부터 예산이 그때 당시 한 3천억이 바로 온대요. 그렇게 해서 목포시청을 청계 쪽으로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앞장을 서달라 해가지고 제가 목포 무안 통합위원장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조금 목포 쪽에서 양보를 좀 했어야 돼요. 시청도 못 옮기겠다. 그리고 좀 목포 쪽에서 저희들에게 무안에 좀 여러 가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한다면 아마 남악 때문에 오룡 때문에 목포 무안은 저는 통합이 돼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정치권의 한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맞춰서 시의회 그리고 군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